손 들어주시죠. 저 앞쪽에 우리 스태프들은 좀. 원익시대의 김한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 보면요,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안철수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한 의뢰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해석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여당은 하나입니다. 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나머지 모든 정당이 야당입니다. 그 뜻입니다. 네, 간략한 명쾌한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뉴시스 김한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강원상 시장이랑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등 3명이 겨루고 있는데 가장 의식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인지, 없으시다면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야권 연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 경선 후보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이 됐든 서울을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그것으로 경쟁하면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 우측에 그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국민의힘 운동선수니까 후반물에 나와 있지만 7년 전 강원도는 한 시장한테 서울시장을 후보를 양보를 하셨던 당시에 양보했던 서울시장은 지금 다시 7년 만에 도전을 하시는데 상황되면 뭘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왜 나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한 이유가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지난 수년간 조그만 변화들은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서울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오늘 7년 전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7년 전에 박원순 씨의 후보직이 하셨을 때는 굉장히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7년 지나서 오늘은 오늘 기자회견 오늘 선언문을 보면 이제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산 사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봐도 그런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생각은 왜 7년 만에 바뀐 건지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7년 전에 양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다시 제대로 발전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비전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 예산 사용에 관한 부분들 과연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보다 더 투명하게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쓰겠다는 그 약속을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강남의 설승인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은 7년 전에 시장직을 공짜로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그리고 박원순에는 이번에 양보해야 되는 양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보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직을 하태경 의원한테 양보해 달라고요? 농담입니다만 저는 양보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서울시는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뒤에 혹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예, 소속사와 이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하구나. 그 서울시장 되시면 대선 출마 안 하실 건지. 지금은 우선 당선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직은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옆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아무래도 화제가 됐는데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에 행간을 이어오면은 바른미래당의 당내 여론과 국민들의 마음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 한국당과의 보수연대,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그렇게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경기지사에 유력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후보가 있는데 김영환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위원장으로서 바른미래당에서 선거 구도를 그리셨을 텐데 뭐 따로 경기지사 후보를 접촉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예, 결국은 지금 다른 지역들 광역 후보를 찾는 것이 좀 더디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거죠. 지금 이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당의 인재영입 위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서울시 내의 기초단체 자치장, 즉 구청장 후보들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여력이 닿는 한 이제 두 대표님이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노력들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이쪽에 계신가요? 뒤에. 미디어오늘의 정인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상원문에서 계속해서 양당제의 그런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서울시장이 나왔다, 그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것을 이끄셨던 안철수 대표 전 대표로서 또 이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비례대표 상임위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그 책임 문제,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당 소속의 비례대표 3명의 문제,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만, 우리 바른미래당 창당하면서 제대로 잘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출마도
서울시를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정당 소중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당제가 뿌리 내려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각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도 이번 출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례대표 문제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신념이 만약에 다르다면 탈당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그동안 훌륭하신 정치인분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화일보 이혜진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거의 확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 20% 정도는 부동층이거든요. 한국당에서.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위원장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좀 불만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선대위원장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당? 예. 또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슨 당이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서울과 어떤 연고도 없고 서울의 시민들의 매일매일 그 생활에 대한 이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분이 나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20% 부동층 말씀하셨습니다만 20% 부동층도 서울 시민입니다. 과연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누가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떤 정파를 넘는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공동대표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 발족을 위한 준비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잘 꾸려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네,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죠. 네, CBS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 내신 공약 중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두 번째 공약이 교육 인재,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이걸 공약하셨는데, 이 대선에서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과후 학교 말씀하셨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이 방식이 방과후 학교 요거 지원한다고 이 미래 인재가 달성이 될 수 있나요? 대안 있으신가요?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중앙정부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는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제 제도권 교육, 초중고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평생교육 쪽입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전체 교육 예산 중에 7% 정도를 평생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직업으로 바꿀 때 그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전체 교육 예산의 7%가 아니라 0.07%, 100분의 1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국가에서의 저는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감의 관할에도 벗어난 그 부분 반드시 지자체장이 챙겨야 된다.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과 후 학교도 그 학교 수업 시간 중 그리고 사실은 방과 후 학교까지도 이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과 후 학교에서 제대로 그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직장 가진 부모님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일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시간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 올해부터 중학교에 의무교육 실시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 수가 30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코딩 교육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지신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부담도 덜고 그 다음에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교육, 코딩 교육부터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하셔야 되니까 한 분 정도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패션의 박정희입니다. 일단 유승민 대표께서 여권 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철회를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논의를 같이 하신 건지 아니면 논의 없이 유 대표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시장님께서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서울시 인권 현장을 마련하긴 했는데 결국 발족을 안 해서 논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되시면 그 서울시 인권 현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유승민 대표와 논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말을 꺼내면서 누구와 상의한 적이 없고 우선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당내 공감대부터 얻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에도 제가 그 문제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까 저 인권 헌장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출마 선언한 날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기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70여일 동안 한 부분씩 제대로 발표하고 또 저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